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자, 어느덧 11월입니다. 정말 연말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 완화 계획이 시행됩니다. 우리 시장에는 위드 코로나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는 되고요. 하지만 다가올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지수 상승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 0.52% 상승한 2,986포인트, 코스닥은 0.68% 상승한 99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안에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분 좋은 반등은 아니죠, 아직은. 자, 시장이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기대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지난주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날 중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도 반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지난주에서 1%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이 약한 것은 그냥 시장을 박스권으로 가둬두겠다는 세력들의 의지예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번 주 한번 대략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미 지난주 얘기했었던 부분, 바로 테마주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테마주에서 게임주, 엔터주, 원자력 테마, 그리고 남북경협의 히토리 관련주들, 지난주 잘 갔죠? 미중무역 갈등주 티플렉스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지난주에 22%, 12%, 9% 이렇게 갔었고,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비덴트라든지 가상화폐도 지난주에 9%, 24% 급등을 했었고 한번 계속 이렇게 테마주의 흐름들만 좋고요. 오늘도 보면은 게임주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 위메이드 11%, M게임 14%, YJ게임 6% 상승, 그 외에서도 넷게임즈 4% 상승에 펄어비스 2% 상승 등등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하네요. 자, 근데 게임주만 올라가질 않죠. 게임주 움직이면 모두 순환한다. 엔터주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업종은 확 틀리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방송, 연예 이런 거하고 말 그대로 게임 사업하고 가상현실 이거하고는 막 엮으려면 엮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공연도 막 가상현실 메타버스만 융합시키면 엮으려면 엮을 수 있죠. 그렇죠? 말로 우기면 엮일 수 있는데 엄연히 이제 다른 이제 섹터지만 엔터주라는 거에 즐기고 소비하는 그런 이제 엔터주에 일단은 같이 묶여 있는 쪽인데, 항상 움직이면 게임주가 움직였다가 엔터주가 움직이고,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엔터주가 움직였다가 게임주가 움직이고, 과거서부터 그렇게 순환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으로 좀 순환을 좀 기대를 했는데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게임주만큼 막 11%, 10% 이렇게 아직 급등하는 쪽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이브, JYP, YG엔터, SM이 그래도 강세를 아침에서 보여주고, 지금도 2%대 강세 있는 애들이 두 마리나 있으니까 저쪽에 이제 순환매를 우리가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업종으로는 그닥 전날 많이 빠졌었던 IT주들 조금 반등 나온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막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코스닥도 그냥 이렇게 붙어 다녀요. 그래서 급락은 없을 겁니다. 급락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자, 전날 해외 시장. 자, 다우존스입니다. 이거 월봉이고요. 일봉으로 보면
신고가죠. 신고가. 나스닥도 신고가권. 신고가. 유럽 시장도 신고가권. 그러니까 미국, 유럽 다 쟤네들은 상승장. 뭐 박스권의 상승장, 어떤 상승장이고 쟤네들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일본 시장도 오늘 이렇게 강하네. 오늘은 2%나 강하게 지금 정고점을 살짝 돌파를 한 것 같은데 그럼 딱 일본 시장만큼만 따라갔었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3050을 단번에 오늘 돌파하는 이런 장대 항봉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런 비정상이 나오느냐? 세력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폭등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움직인다? 지난주도 얘기고 지난주 얘기했지만 테마주들만 움직입니다. 그럼 테마주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 이제 이슈를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지금 뭐 원전에 대한 뭐 영국도 지금 신원전 뭐 하나 건설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국내에서도 이제 석탄을 이제 더 이상은 안 떼고 다 폐기시키고 이제 그럼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도 계속 그 새로운 또 가상화폐 또 나와서 뭐 그런 것도 자산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니까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임주들도 뭐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주의 앞으로의 뭐 큰 뭐 어쨌든 뭐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게임빌부터 해서 12% 급등, 위메이드도 12% 급등, 엔티비 13% 급등. 그래서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엔터주, 공연에 대한 재개 기대감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외에서도 위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요소수가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란도 있다 그러죠. 또 그거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호재거리가 있는 그리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하고 애플 TV도 이제 상륙한다는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호재거리가 있는 그런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에서는 시장이 박스권이어도 가는 종목들에서 수익이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종목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대형주를 가지고 있으면 지수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6가지에서 7가지 그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할 걸로 예상을 하니까 오늘도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남북경협주 들어가는 오히려 지금처럼 잠잠하고 있을 때에서 남북경협주들 차트 괜찮은 것들을 바닥에 사놓으면 이슈가 되면 한번 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좀 이따가 그쪽 남북경협주에 엮이는 그 4대강 과거에 이제 그 정비 관련주로 한번 엮였었던 종목인데요.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테마주 장세에 나와서 테마주 위주로 해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테마 장세다 낙폭 과대 종목들 눈여겨보자 말씀 주시면서 이럴 때 남북경협주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광명전기, 세명전기 시장이 빠지면서 함께 빠졌고요. YG 플러스 3%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 다다음날 편입된 YG 플러스도 2.5% 수익률 달성했네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19.7%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자연과 환경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자연과 환경을 갖고 나왔는데요. 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뭐 소비주 쪽에서 뭘 하나 갖고 올까 아침에 좀 째려봤는데 지수도 뭐 급등할 생각을 하지를 않고 가는 것들만 가는 또 차별화 장세 흐름이 역력하고 근데 그 게임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게임주를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황이라서 공략하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엔터주가 따라갈 거니까 엔터주 추천해 볼까 해서 아침에 키스트 아니면 YG 플러스 아니면 뭐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IHQ라든지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추천해볼까 했는데 아침에 쟤네들도 움직이는 척 하다가 살살살 밀리는 게 괜히 또 오늘 들어갔다가 며칠 밀리면 물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저쪽은 좀 두고 봐야겠다 싶어서 원래는 소비주 쪽으로 공략을 시키려고 하다가 막상 원래 소문난 집에 또 먹을 게 없다라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월 첫날 그쪽을 그냥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한 며칠 좀 두고 보고 다시 그쪽으로 뭐 공략할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쪽을 빼서 사이드로 들어간 겁니다. 어차피 테마는 순환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자연과 환경이라는 그러니까 건설 섹터죠, 뭐 그렇죠? 건설 섹터이면서
그 4대강 아니면 뭐 DMZ 뭐 환경 조성 공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한번 반등을 쭉 줬다가 다시 최근에 밀려 있길래 그래서 패턴이 만만하고 바닥에 있어서 일단 패턴주로 갖고 온 겁니다. 패턴주로 가지고 온 거고 오늘 근데 또 남북경협주들도 그렇게 급등하면서 움직인 게 아니니까 쫓아갈 필요는 없고 싸게 공략만 하시면 될 것 같은 그런 패턴이니까 좀 이따 가격 전략 될 때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 한번 보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날 표역 종목 YG 플러스입니다. 자, YG 플러스. 자, YG 플러스는 바로 음반, 제작, 그 다음에 그쪽 관련주라고 그랬죠. YG 엔터의 자회사고, 그 다음에 애플 TV에 대해서 이게 관련이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YG 엔터. 자, YG 엔터,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하이브, JYP 엔터. 그러니까 아침에서 고점을 계속 갱신할 것 같은 느낌으로 어쨌든 강하게 움직였고 지금도 약하진 않아요. 강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이 계속 강하게 떠 있으면 요 YG 플러스도 이쪽으로 밀려 내려갈 일은 별로 없고 다시 위로 올라갈 기대감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인데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것처럼 아직 그쪽을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지금 뭐 여기저기에 뭐 삼성전자에 물린 사람 아니면은 뭐 제약주에 물린 사람, 철강주에 물린 사람, 건설주에 물린 사람 만약 오늘 위드 코로나가 확 요이 땅 하고 움직이면은 다 손절하고 들어가려고 다 대기 타고 있었는데 막상 딱 보니까 어라 별거 없네, 그렇죠? 그럼 아마 그런 느낌을 보고 있을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작됐다라는데 뭐 그냥 소비주도 별거 없네, 그냥 게임주만 움직이네. 게임주는 들어가기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마 그 손절을 하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오늘 첫날은 그냥 쉬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드 코로나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올까 봐 일단은 첫날은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움직이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에 움직이는 척하고 밀리긴 하지만 크게 무너지거나 그렇게 흔들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이브, JYP, YG 엔터, SM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오늘은 주춤주춤 거리다가 뭐 조만간에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에서 다시 올려치게 되면 얘도 우상향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거래량들도 여기 이쪽이 실린 게 좀 괜찮고 그다음에 수급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유하셔도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날 개인들만 조금 팔고 뭐 크게 없었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없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 차츰차츰하면서 이거를 돌파를 하면 그러면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럼 하이브처럼 신고가 패턴이 되거나 YG 엔터처럼 JYP처럼 다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셔도 괜찮다. 오히려 개인들이 지금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다 바닥에 있는 것들이 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떠 있는 걸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양호하다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애플 TV가 4일 날에 상륙하게 되면 애플 TV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이슈가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게 노출되어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걸 찾아봐야지만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TV 관련주들 막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애플 TV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기껏해야 뭐 이거저거 엮이면 다 OTT 관련주들인데 그래서 제작에 참여했었던 자회사가 그래서 그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자연과 환경입니다. 자, 자연과 환경 지금 1940원짜리에 있는데 자, 현재 가격에도 공략을 해봐도 좋아요. 바닥 쪽에 있고요.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있고 아직 뭐 움직일 만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쫓아나가지 마세요. 쫓아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튀죠. 한 번씩. 남북경협주는 요러다 한 번씩 튀어요. 요러다 한 번씩 튀는 거니까 요런 위치에서 갖고 있으면 바닥에 있을 때 갖고 있어야 돼요. 막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남해화기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바닥에 있을 때 갖고 있었으면 한 번씩은 다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위에서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니까 지금 빠질 때 당황스럽죠. 그렇죠? 빠지니까. 세아베스텔이 아니고 지금 뭐죠? 대아티아이도 올라갈 때 쫓아가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거야.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질 때 바닥에서 주워야 되는데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조만간에 이게 순환을 해요. 계속 원전 테마주들,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히토류 관련주 뭐 등등등등 지금 이게 순환하면서 도는데 그 건설주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책 중에 자주 나오는 게 또 건설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오죠. 뭐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얘기 맨날 공약이잖아요, 공약. 그거를 진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뭐 무조건 공약으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이게 100% 다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니까. 근데 그 기대감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대충 하다가 물려도 어디가 뭐 건설을 한다더라 뭘 한다더라 얘기 나오면 건설주들도 내년에 계속 기대감이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남북경협주에 엮이든 건설주에 엮이든 뭐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과거에 였었던 그런 이제 건설 섹터는 자연과 환경인데 뭐 내년 이제 3월 전에 뭐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요것도 모르죠. 또 정치 테마에 엮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만만하니까 이런 종목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만만한 패턴주다 해서 194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자연과 환경 만나고 왔습니다. 남북 경협주죠. 지금 현재 바닥에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바닥에 있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매수가는 1940원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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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그 유비케어요. 유비케어, 헬스케어 관련주. 아,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50원에 30%요. 1,650원에 30%. 네. 이게 조금 좀 오래됐어요. 그러네요. 한 10개월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10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제 그 정도 기억으로는. 되셨는데 네. 일단 지금 차트는 이게 이제 반등을 주려고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네. 거래량이 없어서 네. 어느 정도 반등 나왔다가 또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9,000원 정도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는 10,000원이거든요. 아, 네. 근데 무조건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은 이미 늦었고 만약에 재수 좋게 10,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는 게 좋고요. 아, 선절이 늦었는가요?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금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선절을 할 수 있으면 좀 지금 손실폭을 비중이- 제가 몇 프로인지 지금 볼게요. 이게 지금 손실폭이 작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22%. 야, 이 마이너스 22%면은 그러니까 교체를 해서 복구도 되는 목표 폭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주 한 방에 제대로 잘 걸리면은 막 10% 20% 가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거는 제대로 운 좋게 잘 걸렸을 때 얘기인 거고 엔터주도 마찬가지 저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네. 교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마이너스 22%에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때 최소한 뭐 9,000원이든 9,500원이든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1,600원이니까 손실이 10%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좀 강한 쪽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들어오면 차라리 네. 자연과 환경 같은 거 있죠. 아, 네. 이런 걸 들어가서 이게 지금은 뭐 거래량도 없고 얘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느낌은 근데 얘는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건설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조그만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자연과 환경이요. 자연과 환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10% 안에서 손절하면은 저런 데서 복구가 된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은 근데 아, 네. 전문가님 그러면은 네. 이거를 뭐 9,000원 아니래도 손절을 해서 차라리 자연과 환경을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자연과 환경 딱
5% 반등 주고 다시 떨어지고 만약에 유비케어가 갑자기 막 상한가를 가보면 어떡해요? 상한가요? 상한가가 가까요. 이게 지금 10개월이 못 갈 거의- 것도 뭐예요, 그렇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갈지 안 갈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 그러죠. 네. 지금 손실은 22%면은 이 정도 빠졌고 차트도 많이 지금 보니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바닥을 돌리려고 얘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9,000원 이상에서는 그래도 팔아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를 들어 뭐 자연광역 건드렸는데 내년 3월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유비케어만 10,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또 그것도 또 엄청 또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얘도 지금 반등 주려고 모양 잡고 있으니까 일단은 최소한 9,000원, 잘 가면 10,000원까지 보시면서 손절 라인을 9,000원 이상에서 한번 잡아보시고요. 손절이 네. 되고 나서 바닥에 있는 살만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면 그쪽으로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지금은 보유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뭐 급락하거나 빠질 것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자연과 환경 오늘 말씀하시길래 반가워서요. 제가 이걸 그 봄에 3월 달에 네. 그때 2,890원 정도에서 사놨던 게 있는데 네. 조금 많이 샀어요. 그것도. 2,900원대요? 예. 이거 1,700원대, 1,790원에 추천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때 추천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제가 이익을 좀 많이 봤어요. 많이 이익을 보고 고점에 또 보고 사셨구나. 나서, 예, 보고 나서 그때 계속 추천을 하셨었잖아요, 봄에. 맞아요. 그래서 예, 1,700원대 할 때는 좀 많이 이익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다 계속 이것만 했거든요. 사고 팔고 이것만 하다가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2,890원대에 제가 이제 못 팔고 지금 오늘날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비케어를 팔고 이걸로 들어가면 차라리 자연과 환경을 들어가면 어찌하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아,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네, 그러면. 아, 네, 네. 아,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드리면서 어쨌든 자연과 환경 오늘 표적 좀 갖고 왔고 본인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근데 유비케어는 지금 당장 팔기 좀 그렇고 조금 더 올라오면 유비케어를 팔아다가 본인 생각대로 어차피 자연과 환경을 또 하고 싶었는데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됐으니까 종목 네. 교체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 그러면 자연과 환경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까요? 가능해요. 아, 2,890원이니까는 지금 갭이 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추가 매수를 해보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네, 네, 그럼 그러면 끝까지 유비케어는 도와드리겠습니다. 9,000원대 매도를 하고 그렇죠. 자연과 환경을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한번 해서 수익 꼭 내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수익 보고 전화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꼭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여보세요? 종목 궁금? 네,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아, 들립니다. 아, 들리시죠? 예, 예. 자, 매수 대우조선, 대우조선이요. 네. 35,000원에 15%. 35,000에 15%. 아유, 많이 물리셨네. 네. 자, 일단 조선주 지금 24% 정도 손실인데 이거 장기적으로 가져가세요, 이제. 뭐 이거는 지금 당장 강한 섹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오히려 조선주보다는 건설주와 철강주가 내년에서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조선주들도 몇 자도 팔고 싶어요. 몇 주라도 팔고 싶다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선주는 지금 위치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될까요? 그러면 본전 갈까요? 근데 본전 가기 전에 저라면 32,000원에서 한번 팔아줬다가 네. 32,000원까지는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은데 32,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금년 중으로? 올해는 못 가고 내년에. 내년에. 네, 내년에. 지금 왜냐면 지수가 안 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 지금 꼼짝도 안 하고 말 진짜 안 듣죠. 그래서 좀 팔고 싶은 거예요, 밑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한 4천 올해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가고 하이닉스도 가고 조선주도 가고 건설주도 가고 철강주도 가고 해운주도 가고 다 갈 텐데 지금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올해 내에서는 조선주들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은 힘들 것 같고요. 테마주만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 손실이 이게 대형주 치고 24%고 그다음에 빠진 것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손절을 꼭 빨리 하고 싶다면 3만 원 말씀드릴게요. 아, 3만 원은 갈까요? 네, 3만 원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그래서 3만 원 정도를 보면서 일단은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3만 원이나 3만 2천 원 가면 한번 손절 질문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가면 빠져나올 것 같은데 전략 중에 빨리 안 갈 것 같은 애들은 빨리 잘라놓고 지금 당장 움직일 종목을 교체해서 거기서 벌어놓고 나중에 또 조선주를 또 복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는 그렇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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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TV랑 대화하고 계시면은 이게 속도가 좀 늦어요, TV가. 그래서 저랑 네. 전화로만 하시고 네네. TV는 화면만 보시고 소리만 끄시면 돼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한농화성 23,350원에 10%예요. 비중 10%시고 얼마요? 3,350원. 23,350원. 이거를 거기서 물리면은 지금은 이거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이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지냐고요? 네.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죠. 아, 문제는 없어요? 제일 안 좋은 게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게 문제죠, 뭘. 자, 보세요. 몇 프로 갔나 봤더니 3,000원짜리가 26,000원 갔으니까 한 1,300%, 한 13배 간 것 같은데 아닌가? 네. 한 800% 올라갔네요. 저점을 지금 한 700% 정도 올라갔어요. 700% 올라간 종목이라 이런데 지금 실적은 어때요? 2차 전지 관련주 다 실적 다 좋아서 얘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잠깐 볼게요. 실적은 컨센서스는 안 나와도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으니까 뭐 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괜찮네요. 실적은 막 폭증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꾸준히 적당히 그냥 계속 좋았어요. 보면 단기 그럼 순이익도 앞으로 지금 더 빠질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 비싸게 산 게 좀 문제인데 자, 차트적으로 보면 앞에 좀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15,000원짜리는 좀 강하게 좀 지지를 해줄 것 같거든요. 아, 15,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아니 거기가 이제 단단한 이제 그 콘크리트 같은 그런 이제 바닥인데 네. 그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밀리면 반등을 주는데 반등을 줬을 때 23,000원까지 올라오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게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비싸게 물리면 빠져나오기 전에 반등을 나왔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여기서 23,000원대 공략했다가 흔들 때서부터 여기 이렇게 흔들 때서부터 여기 벌써 손절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한참 좀 늦었어요. 지금 손실도 20%나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61선 지지거든요. 여기 61선 지지에서 지지하고 다시 반등 나오면 2만 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세요. 거기서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22,000원까지 보고 거기 손절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그냥 길게 가면 어때요? 장기로 이렇게 가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네. 모르긴 몰라도 다 원래 자리로 다 떨어져요. 아, 그게 1년 뒤에 떨어질지 2년 뒤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게 3만 원, 4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관련 섹터들에 대한 2차 전지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이면 또 다시 얘네들이 생명이 또 다시 연장이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돼도 몇 년 뒤에 한 3년 뒤, 4년 뒤 보면 다시 얘는 2,000원 쪽으로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주식이 그래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빠져나오기가 지금 쉬운 자리가 아니라서 일단은 2만 원은 올라오는 거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은 좀 늦었으니까 하지는 마시고 61선을 닿을 때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면은 그때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2만 원 쪽으로 올라올 때 전화를 주시고요. 만약에 전화가 많아서 잘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15,0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스토리. 지난주에 이제 급락을 맞았죠. CG 논란 때문에 이제 급락을 맞았는데, 오늘도 지금 급락이 나오네요. 이게 급락이 나오는 게
드라마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그 게시판을 봐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들은 1화, 2화보다는 좀 낫다라는 평이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떨어져야 정상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은 여기가 요까지가 이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중심 라인을 터치를 하고 넘어가는 자리예요. 중심은 여기 전날이 중심이고 오늘이 이제 3분의 2점인데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는 이제 적당히 빠진 만큼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진 정도의 폭은 정상적인 조정 범주 내에 있습니다. 조정 범주 내에 있는 거라서 지금은 버티셔도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락 슈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빠진, 비정상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제대로 빠진 겁니다. 제대로 빠진 건데 하락 슈팅이 걸려버리게 되면 한 번 더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내일 음봉으로 한 번 더 빠질 건지 아니면 내일 양봉으로 돌릴 건지를 참고를 하시고, 내일 만약에 양봉으로 돌리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양봉으로 돌리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놀려도 되지만 양봉이 안 나오고 하락 슈팅이 걸리게 되면 좀 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늦추시고 일단 관망으로 지켜만 보셔라. 그리고 드라마 게시판에 계속 보세요. 이게 지금 재미가 있어지는, 이게 16부작인가 그럴 텐데 뭐 내용들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짧게 요즘에 보면 네이버에 보면 짧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내용만 짧게 봤는데 뭐 재미없지는 않던데요. 근데 제 취향은 아닌데 재미없지는 않은데 뭐 스포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누가 스포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배우들이 누가 귀신이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스포인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가 될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흥미를 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뭐 드라마가 망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반등을 조만간에 좀 꾀하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극동유화 4,820원의 비중 20%. 뭐 거래 없이 빠졌으니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얘기는 급락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고,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오는데 거래 없었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의미 없이 올라가고 의미 없이 떨어지고 계속 그런 박스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 4,800원대에서 한번 팔았다가 싸게 사세요. 4,200원대에서. 그렇게 매매적인 관점으로는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신흥 SEC 84,000원에 10%요. 84,000원에 10%. 이거 네, 진작에 네. 고점에서 물릴 때 일찍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은데. 네. 자, 이것도 2차전지 관련주 쪽인데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 9월달, 10월달에도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9월달, 10월달에 한번 약간 그 경고성 발언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추천하자마자 지금까지 수익률이 1,060%고요. 네. 코스모신 소재는 690%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모학도 240%인가? 그리고 뭐 에코프로도 뭐 400%인가? 460%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후성도 지금 395%고 2차 전지 얘기했던 애들이 작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300~400%가 다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올 연말과 내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신흥SA 같은 경우도 못 간 게 아니고 작년 여기 18,000원서부터 올라간 걸 따지면은 한 40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400% 비싸게 주고 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매도를 하고 그냥 수소 쪽으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걸 팔아서 수소 쪽으로? 네. 수소도 지금 이슈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움직였죠? 네. 움직이기 전에 샀었어야 되는데 움직일 때 사면 또 똑같이 또 물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아니 이게 그 네. 회사가 그 동업자들이고 뭐 매각을 하고 그래갖고 그게 무슨 그게 좀 안 좋은가 해서요. 그것까지는 제가 뉴스를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동업자들이 매각했다 그랬죠? 뭘 팔았다는 네. 얘기인데 그렇죠? 네. 자, 주가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 저도 만약에 이 회사에 제가 만약에 대표라든지 아니면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임원이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무슨 뭐 지분을 갖고 있거나 팔아먹을 게 있으면 아니 주가도 많이 올라갔겠다. 지금 가장 그 2차 전지의 그러니까 몸값이 가장 좋을 때죠. 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집을 하는데 가장 장사가 잘 될 때 그때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팔아버려야 돼요. 예.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가장 장사가 안 될 때 팔라 그러면 손실 보고 팔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창업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피크를 칠 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영자 입장으로 일단은 투자자들은 괘씸하고 좀 약 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피크에 때렸을 때 뭔가를 매각을 하거나 뭔가를 팔거나 주식을 팔았을 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 피크를 칠 때에서 팔았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피크를 칠 때에서 공략하니까 물리는 경우인데요. 일단은 그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안 좋은 얘기예요. 뭘 매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도 사실상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한 7만 5천 원까지의 반등세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양봉이 없잖아요. 네. 그럼 좀만 더 빠졌다가 기다렸다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반등 나올 때 그 어느 정도의 비중을 그때 손절을 하세요. 그럼 추가 매수하면 얼마에서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학 그 음봉이 떨어지는 종목은 대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 자리는 6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6만 원을 보고 그 자리 부근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데 6만 원이 깨지면 그 다음 추가 매수 자리는 5만 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6만 원까지 내려올지 5만 원대로 내려갈지 이거는 세력이 결정하는 거라 지지선은 얘기해 드릴 수 있어. 지지선은 6만 원과 5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 전에서는 지지가 되면은 공략을 하면 되는데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세력들이 5만 원까지 빼겠다 그러면 5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잘 째려보고 있다가 그래서 양봉 기준으로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기둥 하나 나오면 그때서 추가 매수를 노렸다가 반등 나올 때 그때 좀 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물리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IHQ 같은 거는 제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라 그랬거든요. 제가 9월 달에 보면요. 표역 종목으로 9월 달에 10번인가 추천했던 것 같아요, 이거. 10번. 10번이나 추천했는데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라 했는데 지금 결국은 다 수익 났죠, 다. 물린 사람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신흥 ENC는 바닥에 400% 올라갔지만 얘는 위에서 400% 올라간 게 아니고 400% 떨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바닥이라는 얘기죠? 예, 매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가요? 신흥 ESC가 아니면은 신흥SC가. 그렇죠. 예, 요새 많이 계속 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바닥이 너무 깊어서 그거는 막 공격적으로 공략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바닥에 있는 엔터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만해서 계속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만만한 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흥 SNC는 만만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요새 전부 떨어지니까 그래서 같이 떨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미 얘기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꼭 조심하셔라라는 얘기를 2주 전에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들었는데 들으죠? 말 안 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84,000원 이미 물린 거라 정리하려 그래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수익이었으면 한번 팔았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잘 반등 나와서 아직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꺾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주저주의 힘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은 한번 빠져나올 기회를 한번 줄 거니 반드시 한번 줄 거니까 그때 잘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자연과 환경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고요.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3.46% 상승한 1,94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1,940원을 잡아주셨네요. 자,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현재 전자결제 관련주, 게임주,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선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61% 상승한 2,98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4% 상승하면서 99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쭉 보니까요. 많이 빠졌었던 뭐 제약주가 조금 반등 나오는 거, 그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게임주만 오로지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게임주만 이렇게 강하게 갖고는 개인들의 체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게임주들이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태고 개인 투자자들이 산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마 체감이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한번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지수는 그냥 도치예요. 일본 시장은 2.4%인가 아까 보니까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질 않아요, 지금. 대형주들도 전날 IT 섹터들 한 3%, 4% 떨어졌던 애들도 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질 않고 그냥 그 자리 맴돌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이렇고 코스피 시장도 지금 거의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 정도, 강보합 수준인데 가는 종목들은 이런 것만 갑니다. 일단 자연과 환경은 그냥 안전하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저점에서 하면 될 것 같고, 펄어비스, 아프리카 TV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정고점 돌파. 개인들이 이걸 어떻게 사요, 그렇죠? 네오위즈 홀딩스, 그다음에 위메이드, 오늘 18% 또 급등 나오는 위메이드 맥스네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맥스가 18%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M게임 16% 급등 나오고, YJ게임즈 6% 반등 세게 나오고, 그다음에 미투온 7% 등등 해서 지금 게임주들 몇몇 종목들만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개인들의 이제 체감들은 좀 떨어지겠지만 지금 이렇게 버티다가 이거 순환매 돕니다. 게임주 내에서 순환매를 돌든, 근데 저는 저 순환매가 오늘 화장품들도 아침에 좀 강했죠. 그러니까 그 화장품 됐고, 그 엔터주 쪽에서 저는 소비주 쪽에서 저 게임주에서 엔터주로 조만간에 아마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될 쪽은 엔터주 쪽입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 지금 눌리게 되면 잘 째려보고 있다가 만만한 것들, 가격이 좀 싸다 싶으면 그런 종목들 공략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만만한 게 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며칠 안에 또 엔터주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추천할 때 그때에서 잘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게임주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면 저 게임주가 혼자서만 계속 독불장구처럼 혼자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엔터주들도 같이 이끌어주면서 가져야 될 텐데, 근데 오늘은 혼자만 가네요. 어쨌든 게임주 다음으로 다른 엔터주 소비주들 뭐가 또 순환매 나오는지 일단 오후장에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 또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공개 방송을 오늘 마련을 했으니까, 오늘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들어오시고, 그런 다음에 한번 게임주의 흐름들 쑥 한번 훑어보면서 엔터주에 대한 얘기. 왜냐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애플 TV 상륙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도 상륙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 상담으로, 자, 호텔신라. 자, 오늘 급락을 5%를 맞고 있는데 지금 얘 혼자 빠지거든요. 뭐 카지노하고 여행주들은 안 빠져요. 잘 얘만 혼자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이유는 뉴스가 나왔죠. 3분기 실적이 좀 별로다, 부진했다라는 얘기로 빠졌는데, 나온 악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드러 맞았으면 이제 된 거예요. 만약에 뭐 4분기도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부터 계속 조심해야 되지만, 3분기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뉴스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3분기는 부진했지만 4분기는 좋을 것이다 하면서 오늘 5% 폭등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얘네들이 지금 세력들이 그걸로 지금 일부러 뺀 겁니다. 뺀 이유는 자기네들이 싸게 살라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싸게 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위드코로가 되면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 사업이라든지 좋아지겠죠. 그러면 저거를 싸게 사야 되는데 세력들이 싸게 살라니까 벌써 개인들이 사가지고 올라가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런 이슈를 내보낸 다음에 주가를 박살을 내버리면 주가는 싸졌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졌죠.
그러니까 내린 다음에 자기들이 주워 담으려는 게 아닌가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뻔하잖아요. 위드 코로나 되게 되면은 여행이라든지 이쪽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좋아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내년을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잠깐 뭐 조금을 한다라 그러면은 엊그저께 이제 할로윈데이 때문에 이제 홍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확진자는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사망자가 많으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사망자가 하루에 100명, 200명꼴로 계속 나오면 그러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100명이면 일주일이면 700명이고 그러면 한 달이면은 몇 명이에요, 이게? 3,000명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달에 3,000명이 사망을 한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문제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평균적으로 지금 지난주까지 적게 나오면은 7명, 하루에 7명, 많이 나오면 2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면역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어서 사망자는 그렇게 많이 늘진 않는구나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로 계속 정부가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것 때문에 뭐 지금 홍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또 시발점이 돼가지고 막 사망자가 폭증으로 늘어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은 거의 국민들이 70%가 2차 접종을 지금 맞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사망자가 좀 더 나오는 사람들은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감기라든지 뭐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질병에 사망하는 숫자들이 더 많을 거니까 오히려 그쪽들이 더 많거나 아니면 그쪽들이 늘 있죠. 그러니까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사망을 하루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은 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하루에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명씩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명이 죽었다, 19명이 죽었다. 그게 그렇게 민감하게 다가올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무섭기는 하지만 늘상 병원에는 사망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망자가 하루에 막 100명, 200명씩 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좀 영향이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는 보유하시고 뭐 조만간에 그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갑니다. KP 알파 KT 알파 차트 모양은 괜찮네요. 거래량도 괜찮고 자 매수 가격이 1,700원. 자,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요거는 이렇게 N자형으로 올릴 수 있겠네요. 거래량 패턴이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매매를 할 때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아요. 매수 가격이 조금 높아요. 1,700원 최고점에 물렸네. 여기서 물릴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눌릴 때 사거나 아니면 눌리기 전에 여기 바닥에서 양봉 나올 때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비싸게 산 감은 있는데 다시 올라오면 수익 나면 절반 팔아주고 나머지는 12,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 마무리를 해봤고요. 잠시 뒤에 또 공개 방송도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지금 홍대 그것 때문에 홍대에서 할로윈 때문에 확진자가 또 얼마나 늘어났는지 오늘 사망자도 몇 명이 나왔는지 또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건지 그다음에 엔터주 게임주들 지금이라도 뭘 공략을 해야 될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00명 그렇죠? 신의 한수 신의 한수 제가 3시 20분에 합니다. 그거 끝나게 되면 이제 소통 방송이 있는데요. 실시간 지금까지 보면은 200명 정도는 들어와요. 180명에서 많이 나올 때가 209명까지 들어왔습니다. 계속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 요거 300명 되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과거에서도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로 뭔가 하나의 좋은 종목 하나, 덕산 네오록스라는 종목 한번 드렸듯이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이전에서 300명 이상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도 그 얘기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장 끝나고 나서도 신의 한수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게임주 엔터주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안 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